지난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길이 하동군까지 번지면서 산불 영향구역이 1,5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산청 산불의 여파로 집을 떠나 대피한 인원이 1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집과 논밭 걱정에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산청 산불의 진화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비 예보가 있지만 산불 영향 지역에 내릴지 확실치 않습니다. 과거 대형 산불들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에 확산됐는데 상당수는 인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청 산불도 이미 축구장 면적의 2,100배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산청 산불의 시작과 진화 과정을 타임라인을 통해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4명이 사망하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산청 산불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오전에 비가 잠시 내리긴 했지만 0.2mm 수준에 그치면서 진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불씨가 꺼졌다 살았다를 반복하면서 진화율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오후 3시 기준 산청 산불 진화율은 68%로 전체 화선 50km 가운데 34km 구간에 대한 진화가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영향 구역은 1,502헥타르로 이는 축구장 2,100여 개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당국은 전남 지역 헬기 3대까지 지원받아 총 39대의 헬기를 동원해 이른 시간부터 진압에 나섰습니다. 투입 인력도 2,400여 명 이상으로 기존보다 대폭 늘렸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진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어 향후 완진이 언제쯤 이뤄질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4일 오전 산불 현장인 산청 등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약하게 시작된 비는 이내 굵어지며 10여 분간 지속됐습니다. 산불은 잠시 진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비가 멈추고 다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이곳 현장에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과정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4일 새벽 2시쯤 시천면의 한 사찰에 산불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형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이 과정 차량이 전복되며 소방대원 2명이 다리와 허리 등을 다친 겁니다. 이미 인근 지역까지 산불 면적이 확대된 가운데 추가 확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길이 번진 하동으로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바람이 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진화 상황은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밤새 대원들이 진화를 위해 악전고투를 벌였지만 불은 강한 바람의 영향 탓으로 이곳 하동군 옥종면까지 번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경남도 자연유산 두양리 은행나무에선 아직도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돌풍까지 불며 현장 인력 추가 투입도 조심스러운 상황. 당국은 경남도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주민뿐 아니라 진화 요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가와 시설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화 요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산불 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전에 진화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산불이 이어지며 산청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주불 진화와 재확산 방지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산청 시천면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1000여 명이 넘는 산청과 하동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갑작스레 삼터를 떠난 이재민들은 집이 무사한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산청의 대형 산불. 산불은 산청에서 시작돼 50km나 떨어진 하동군 옥종면 야산까지 번졌습니다. 불길이 민가로 내려오자 주민들은 집에서 짐을 꾸릴 틈도 없이 급하게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물이 막 탔는 안 탔는 저녁 밤에 또 올라오본 게네 11시 돼서 오본 게네 또 내는 일해가 있어서 또 아침에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짐도 하나도 안 갖고 나오고 그만 몇 개 한 연계 넣으면서 갑자기 저 고개 넣으면서 문제가 그래고만 싹 다 와비어요. 화마에 집어삼켜진 건물은 시커멓게 탄 외관과 함께 앙상한 뼈대만 남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청과 하동에선 100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
산청의 단성중학교와 하동의 옥종초등학교 등 10여 곳의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갑작스레 떠나야 했던 만큼 남겨진 집과 논밭은 무사할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리가 이거 뭐 이런 게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그만 이렇게 같이 갖고 운동도 못 하고 하니까 막 변비가 와가지고 힘들고 막 집이 그래 놓은 게는 막 온 손이고 살이 불불불 떨리고 막 그래 오늘이라도 좀 집이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산불 피해는 일상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산청군에선 산불 확산에 따른 안전 우려로 관내 학교 4곳이 휴업했고 한 곳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남도와 경북, 울산 등 산불이 발생한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산청군도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불이 계속되면서 화재 범위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하늘을 가득 메운 연기. 산불 진화 헬기가 분주히 오가며 물을 뿌리고 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21일 불이 난 지 3시간 만에 가장 심각한 산불 3단계로 격상되면서 소방 헬기 20대와 인력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헬기가 철수하면서 불길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오후만 되면 강해지는 바람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화재 이튿날부터 소방 헬기를 40여 대로 2배 늘리고 투입 인력 역시 대폭 증가시켜 대대적인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진화율은 75%까지 올라갔지만 지형이 험해 추가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진화는 최악의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불은 이날 밤 바람을 타고 하동 옥종면으로 확산됐습니다. 산불 사흘째인 일요일은 산불 구역이 1,300헥타르로 크게 늘고 불 길이도 40km까지 길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상 조건을 보면 아주 건조하고 또 거기다가 봄바람이 불면서 지금 일기 예보를 보면 비가 올 가능성이 목요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목요일도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군분투 끝에 산청 지역은 불이 많이 잡혔지만 하동 옥종으로 옮겨진 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동 주민의 대피가 늘면서 전체 대피 인원은 1,100명을 넘겼습니다. 수요일까지 건조한 날씨가 예보된 가운데 주불 진화는 바람에 따라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산청군 시천면에서 일어난 이번 산불처럼 과거에도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속에 대형 산불로 번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불 대다수는 자연적 요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우리 살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수일째 화재가 이어지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3시 기준 산청군 시천면과 단성면, 하동군 옥종면 일대 산림 1,502헥타르, 축구장 면적 2,100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탄 데다 인명피해도 이어진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4명이 숨졌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기 흡입으로 민간인 1명이, 차량 사고로 소방대원 2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24일 오후 3시 기준 진화율은 68%에 이르렀지만 이번 산불이 남길 피해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청군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있는데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전국 기준 6번째, 경남에서는 처음입니다. 그간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던 곳을 돌아보면 이번 화재의 피해 규모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은 산림 370여 헥타르를 태우고 8시간 만에 내린 비로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건물 300여 동이 불에 타고 이재민 500여 명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재산 피해는 400억 원 안팎으로 집계됐지만 장기적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2년 경북 울진, 강원 삼척, 강릉, 동해 등지에서 열흘간 이어진 산불은 산림 2만여 헥타르를 태우며 역대 두 번째 큰 산불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000년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2만 3천여 헥타르를 태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되고 있으며 2005년과 2019년에도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 산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봄철인 3, 4월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산청 하동 산불도 같은 조건 하에서 일어나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불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기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산림 황폐화로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의 영양물질을 소실시키고 홍수 피해 증가를 불러옵니다. 화재로 일어난 연기는 산성비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봄철 산불.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6건 이상은 사람에 의해 발생한 인재인 터라 더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끝나지 않고 있는 산청 산불, 그 시작과 진행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21일 금요일 오후 3시 26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에서 시작됐습니다. 1시간 후에는 산림청 대응 단계인 산불 1단계가, 오후 6시가 넘어서는 2단계가 발령됐는데요. 6시 40분에는 영향구역이 100헥타르를 넘어섰고 산림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8시가 넘어 산불이 확산되자 추가 대피령이 발표됐고 160여 명의 주민들이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산불 이틀 차인 22일, 새벽부터 계속된 작업의 진화율은 30%대에서 오전 10시 30분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20분에는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진화 작업 중 고립됐던 진화대원 9명 중 2명이 이날 오후 4시 50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실종 상태로 남았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 넘자 산불 영향구역이 1000헥타르를 넘겼고 진화율도 35%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가동했고 오후 6시에는 경남도 일원의 재난 사태가, 산청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날 8시에는 실종됐던 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망자 4명은 모두 산 7부 능선 지점의 약 100m 반경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밤 10시에는 화성까지 31km로 늘어나며 진화율은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산불 발생 3일 차인 23일 아침 화성은 40km, 영향구역은 1300헥타르를 넘겼습니다. 진화율은 50% 수준이었는데요. 연기화 업무가 조금씩 거치며 헬기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산불 진화율은 70%대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밤 9시 산불이 재확산됐고 추가 대피령이 발표돼 대피 주민이 58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발생 나흘 차인 24일 산불 인근 지역인 덕산 초중고와 신천초 등 4개 학교에 휴업이 발표됐고 또 주민 대피 과정 중 어두운 밤길에서 일어난 소방 차량 사고로 경상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아침 6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1464헥타르, 진화율은 71%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오전 10시 진화율은 다시 65%로 감소, 또 하동 옥종 지역 산불이 확산하며 영향구역이 1487헥타르로 확대됐습니다. 추가 대피령의 영향으로 하동 주민 800여 명을 포함한 대피 인원도 1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후 12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8%로 소폭 상승했고 영향구역은 1500헥타르를, 전체 화선은 50km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오후 3시 기준 진화율은 68%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선 순간 풍속이 10에서 16%로 가는 돌풍이 심하게 몰아치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현장 투입 인력이 위험할 수 있어
안전관리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며 주불이 빠르게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4일) 오후 6시 기준 산청 산불 진화율이 85%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불길 53km 중 45km 진화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km에 대한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550헥타르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 인력과 진화 장비가 대거 동원됐습니다.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예초기 작업 중 주변에서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추가 조사한 뒤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 등 사망자들에 대한 사고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산청 산불의 여파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경남 하동군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등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산림 소실과 이재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함이라며 선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대본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산청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동분향소는 창녕군민체육관에 설치됐으며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24일 오전 10시 기준 산청 산불에 희생된 사망자는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3명과 인솔공무원 1명 등 총 4명입니다. 산청과 하동 인근 지역에서 산불 진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진주시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들은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 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함양군과 함께 컵라면과 생수 등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 봉사단체들이 대피소를 찾아 재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남도와 경북, 울산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또 산청군의 긴급 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구호 사업비 5천만 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행안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이는 중대본 3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이날 회의에선 대형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산불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B와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섭니다. 4대 금융그룹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 이재민 안전 확보, 또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진화 대원이나 부상당한 공무원, 주민 등을 돕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을 통해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대출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의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하동군, 재난 사태가 선포된 경남 등 3개 시도에 대해 현역병, 이병 일자 등이 연기되고 예비군 동원 훈련 등이 면제됩니다. 병무청은 산청군과 하동군, 경남도 등 거주자 가운데 병역 의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이병 등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경우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자녀 동원 훈련이 면제됩니다. 남해군이 최근 난곡사 보존회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곡사 창건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성철 향토사학자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강동욱 전 경상국립대 경남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난곡사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등이 이뤄졌습니다.
난곡사는 난곡사 보존회가 1925년 건립한 것으로 고려 후기 유학자 이재 백이정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군자정의 예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주소방서가 대전 통영고속도로 서진주 IC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자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사고는 24일 새벽 4시 47분쯤 3.5톤 냉탑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는 LPG 탱크로리 차량 후미를 추돌하며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진주소방서는 찌그러진 차량 내부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상태를 확인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구조된 시민은 구조대원들이 구조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살펴주신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비가 간절한 한 주인데요. 수요일까지는 막다가 목요일에는 비 소식 있겠습니다. 이후 금요일까지는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산청의 아침 최저 기온은 6도로 출발하겠고 하동과 함양의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와 24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고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은 오전에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22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4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항공편은 오후 5시 2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